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승률 99%의 학생부 1등급 말고요. 1등급 아니어도 됩니다. 뭐 3등급, 4등급이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승률 99%의 학생부는 어떤 걸까? 100%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00%의 학생도 있죠. 그것은 이제 성적이 밑받침되었을 때의 얘기인 거고요. 성적이 별거 없어도 승률 99%의 학생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제가 절판이 이게 언제 나왔지? 비판적 사고력 향상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책은 이미 절판이 되었을 거고요. 절판이 되었습니다. 이게 2001년에 나온 책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2년 전, 3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이제 학교에 가면 이 책을 산 학교들도 꽤 있으니까 저보고 이거 강의해 달라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 강의는 너무 힘들어서, 저 안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자주 빼는 그 과목이라고 할까? 어쨌든, 그죠? 그 강의인데요. 가장 큰 것은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였어요. 실제로 매우 간단하기도 한데, 또 그러면 강의료 받으면서 너무 간단하게 하면, 꽁으로 먹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도 안 한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승률 99%의 학생부, 이제 가끔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등급이 매우 낮은데, 예를 들어 뭐 9등급인데 뭐 인서울에 대학을 합격을 했다. 또는 뭐 7등급인데 뭐 인서울은 뭐 당연하고 거의 뭐 2등급? 거의 1등급에 준하는 대학이 합격하기도 하고, 또는 뭐 4등급, 뭐 3등급, 일반고 3등급이 서울대에 뭐 당연히 일반 전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일반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 또는 뭐 4, 5등급인데 일반고에서 4, 5등급인데 뭐 카이스트에 합격한 학생들, 뭐 카이스트뿐만이 아닙니다. 그 웬만하게 유명한 대학들에 보면 그런 학생들이 많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 학생부는 어떻게 생겼기에 그렇게 합격할 수 있었을까? 그죠? 궁금하시죠? 성적이 아닌데, 성적이 별로인데도 그런 학생부를 만나게 되면 사실은 아마 입학사정관들은 거의 다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기쁘고 반갑고 우리 교육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라고 해서 사정관들 중에 몇몇 분들은 흥분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은 학생부라는 거죠. 근데 그런 학생부를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그런 학생부가 정말로 가끔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니 그 4등급, 5등급 애가 서울대 간다고, 또는 연고대 간다고, 또는 뭐 카이스트 간다고 준비해 본다고 하면 이 주변의 분위기가 어때요? 일단 주변의 분위기는 차갑죠. 썰렁하거나, 썰렁 정도가 아니라 비웃죠. 또 정말로 비웃을 겁니다. 또 그것은 꼭 친구들과의 관계, 학생들은 나중에 보다 보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 1학년에서 2학년이 올라간 그런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친구들에게는 아마 인정을 받을 테지만 쟤는 그러고도 남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수 있겠지만, 새롭게 만나는 이 선생님들, 학교의 교사들은 아마 웃는데 이제 뭐 이렇게 막 그 속으로는 비웃는 선생님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성적이 저건데 네가 어떻게 가? 라고 하는 생각이 존재하고 있죠. 물론 뭐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웃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런 성적의 학생이
99%, 100%라고 장담은 못하겠어요. 아니, 성적이 떨어질까봐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학생의 그 역량 정도가 뭐 약간 좀 다를 수 있어서 제가 100%라는 말을 안 했을 뿐이고요. 실제로는 100%이지만, 그럼에도 99.9%는 합격하는, 99.9%는 1000명 중에 한 명이 떨어질 수 있는, 그렇지만 1000명 중에 999명은 합격하는 그런 학생부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너무나 자명하게도 너무나 자명한데요. 그것은 창의력이 있는 학생이에요. 그 창의력이 있는 학생을 어떻게 이제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창의력이 있으면서 또 가끔은 정말 뭐 대학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정말로 똘끼가 있는 학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사소통 능력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식 이런 것까지 좋은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완전 똘끼, 완전 또라이 같은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경우든 어쨌든 그것은 창의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수능 전형의 경우에는 아무리 그 성적이 뭐 1등급에 초 1등급이라도 그 학생이 창의력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죠. 다만 잘 외워서 적어도 학업을 수월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학생인 거죠.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런 학생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서울대에 있는 애들 서울대 출신 학생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비율의 문제이지 뭐 지방대 다닌다고 지방대학 다닌다고 그 학생이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적어도 확률적으로 좀 적을 뿐인 거죠. 지방대 학생들은. 그러니까 지방대 학교 갔다 그래서 꼭 뭐가 어떻다 이럴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확률적으로 서울대 출신들에 비해서 좀 적을 뿐이지. 그러니까 다만 비율적으로 서울대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또 어찌됐건 좀 전에 제가 4, 5등급의 학생이 어떻게 서울대나 또는 뭐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를 뭐 연세대, 고대 마찬가지예요. 그런 학생들은 어떤 학생일까? 아까처럼 4, 5등급인데 그 대학을 목표로 지금 학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꼭 성적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주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또는 주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도전을 해가고 있는 거죠.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일단 부끄러워서 이게 깨구락지 된다고 하나? 조금 이렇게 그게 어떻게 뭐 이런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이겨낸 학생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 비난을 무릅쓰고 또는 또 어떤 경우에는 더 큰 비난, 뭐 정말 어마어마한 비난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가끔 정말 이렇게 뭐가 안 좋아서 그런 선생님에게 그런 비난을 들었던 학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뚫고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죠. 그거 하나만이라도. 물론 그거를 감안해서 대학이 뽑아준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학생이라면 기록 어딘가 부분에 그 학생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딘가에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에 집중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탐구해 가는 탐구심이 정말 대단하네 이 학생 이런 말이 나올 만큼, 그런데 그것도 매우 수준 있게 그 일을 한 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창의력은 어떻게 생길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그 아무것도 다 내려놓고 성적 뭐든지 다 내려놓고 창의력이 어떻게 생길까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창의력은 어떻게 생길까요? 제가 서두에 비판적 사고력 향상 프로젝트라는 이 책을 원래 이게 나침판에 연재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쓸 때마다 그 정말로 많은 고민이 있었죠. 도대체 어떻게 써줘야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이 될까? 물론 이 책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어쨌든 쉽게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저 역시도 막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뭐 하나를 쓰기 위해서 아마 뭐 몇백 페이지 찾아본 것도 있을 거예요. 한 챕터를 쓰기 위해서, 한 단락을 쓰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은 끝에 이제 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창의력이 뭐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의력이 있게 보이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고 이제 결국 그렇게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의력은 도대체 뭐에서 생길까에 대해서 정말 제가 뭐든지 다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창의력이 생기니까요. 뭘까요?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창의력이 생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 연재했던 첫 번째 챕터는 고정관념을 벗어나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성장 과정에서 뭐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고정관념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도 아직 어린 학생들도 아마 고정관념이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책에서 배운 교과서에서 배운 게 전부일까요? 조족지열이죠. 세상의 그 공부에 비하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조족지열에 지나지 않지만 학생들은 적어도 그것 가지고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세상 공부에 비하면 요만큼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원리 원칙은 책 안에 있죠. 원리 원칙은 있지만 그것을 벗어난 공부, 그것을 탈피한 공부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게 뭐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돼요. 그런 고정관념은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화학 분야, 물리적인 측면 또는 화학적인 측면, 그 모든 부분에서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미 고정관념은 우리의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깨트려져 버리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어야 창의력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근간이 생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제 그래야 고정관념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어찌됐건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야 돼. 이거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짧게 할게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학생부를 보면서 이 학생이 충분히 그렇게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대안 제시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는 학생이냐가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학생은 창의력이 기똥차게 좋아요.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창의력 하면 정말 대한민국 학생들 중에 정말로 넘버원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다. 합격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합격할 가능성이 높지만 근거가 필요한 거죠. 근거가 뭐냐? 그럼 그 판단을 한 사람은 교사죠. 근데 그 판단을 한 게 교사라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명확하게 있다면 이 학생은
99.9% 합격합니다. 어느 대학에 지원서를 넣어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쨌든 그러면 창의력을 어떻게 발휘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정말로 다각적인 면에서 다 대두가 돼요.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에서의 창의력이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성적이 뒤처져서든 아니면 그 인원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연구 동아리 화학 예를 들어 신소재 공학과를 갔다고 하고요.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화학 동아리나 신소재 동아리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그 동아리에 가지 못했어. 어찌어찌 해서 그 동아리도 인기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요리 동아리 같은 동아리를 갔어요. 그러면 나 화학 동아리 떨어졌어. 나 이제 서울대 틀렸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창의력을 발휘해봐요. 창의력을. 어떻게? 아니 푸드 동아리 가서도 신소재를 하면 되잖아. 예를 들어 식품이나 또는 식물이나 생물로 신소재를 개발한 무슨 사례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봐요. 또 그것이 마침 친구들과 같이 공유를 해본다든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기가 돼지나 소를 잡아야만 나오는 소닭 등을 잡아야만 되는 게 고기라고 생각했는데 고기를 예를 들면 두부로 만드는 게 있죠. 또 그거 말고도 이렇게 정말로 고기처럼 나오는 또 때로 소재 같은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동아리에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요리 동아리 선생님이 내가 지금 우리가 동아리에서 요리를 하랬더니 무슨 또 신소재야 이렇게 그 교사가 고정관념을 갖고 학생에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는 이것이 우리 요리 동아리의 근본은 결국은 식물로 인해서 또는 뭘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융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발표를 하라는 거죠. 탐구 보고서도 내고 이렇게 해서 각각 꼭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학교 생활에서 또는 요즘 청소는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이 와줘서 해주는 학교가 있고 학생이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청소하는 활동에서든 봉사하는 활동에서든 별의별 활동에서 학교의 체육 행사든 별의별 활동에서 그런 창의력을 발휘해보고 그 창의력이 요즘은 또 학생들이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기록해서 제출하는 것, 또 안 됐으면 그것을 어쨌든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면 내신 성적이 교과 내신이 덜 나온다고 하거나 또는 수능 정식 공부는 물론 안 해도 되는데 그래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내가 항상 얘기하죠. 하려는 노력을 해야 수능에도 하려는 노력을 해야 기록이 좋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게 이제 더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제가 오늘은 99%의 숙련을 갖고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핵심이죠. 근데 그 핵심의 실제 그 키워드는 창의력, 창의성이고 그 창의성이 발휘되는 각각의 활동들을 해야 되는 것, 또 그것을 창의력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왜냐면 학생도 능동적으로 따라가야, 그러니까 해야 되기,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다고 해요. 또는 아빠가 이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해요. 이랬을 때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다. 근데 거기에서 이미 고정관념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 활동에서 또는 교과목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테이블로 올려놓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이래서 구체성을 가질 때 그 창의력의 힘은 배가가 됩니다. 실제로 그것이 기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방법을 고민해서 시도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승률 99.9%의 학생부 또 그런 것을 갖기 위한 키워드와 활동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습니다. 더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것 자체로도 뭐 몇 시간짜리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